라디오 생활 법률, 법률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연민할 수 없다. 김영민 변호사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생활 법률 시간에는 층간 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네. 이거는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뉴스에도 아니 저 정도로 저렇게 네. 큰 사건으로 벌어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요즘 변호사님 경험 있으세요? 예, 저도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제 첫째가 이제 한참 이제 수능 준비를 할 때인데 오. 1층에서 그 애들 막 쾅쾅쾅쾅 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그게 좀 특히 밤에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좀 예민하죠.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찾아 올라가셨어요? 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자제분들 사정 때문에 네. 손주를 이제 일주일에 몇 봐주시는. 번씩 봐준다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사정을 그러니까 알면 또 이해도 예,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무난히 잘 예.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1층에만 살았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예.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두 가지 이제 층간소음을 정해놓고 네.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거 층간소음입니다. 네, 일단 소음 기준 직접 충격 소음과 이제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뛰거나 그 거실에서 뛰거나 네. 걷거나 할 때 쿵쿵거려 그런 게 직접 충격 소음이라 하고 TV나 라디오 틀어놨을 때 이렇게 전달되는 소음 그런 소음이 이제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직접 충격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과 오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1분간 평균해서 39데시벨.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엄격하죠. 네. 그 이제 밤 10시부터 오전 그 6시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34데시벨을 네. 초과하면 층간 소음에 해당하고 이제 공기 전달 소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45데시벨, 네. 야간에는 40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 소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 뭐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뭐 몇 데시벨 그러면 네.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 다를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오래된 냉장고에서 거리는 소리 있죠. 맞아요. 새벽에는 또 크게 예, 들리고. 예. 그게 이제 40데시벨 정도 됩니다. 아. 근데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예. 우리 집에서 그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 같이 들린다. 네. 그러면 층간 소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기 새벽에요. 네, 조용할 때 네. 윗집인지 옆집인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소변을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층간 소음인가요? 그래서 냉장고가 웅웅거릴 정도로 크면 이것도 데시벨로 예. 측정을 해봐야 되나? 야, 여하튼 그런 이제 생활 불편적인 네. 거를 법률적으로 이제 데시벨로 네. 소리 크기로 이렇게 정해져 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소음이 이제 나오면 네. 이거를 이제 항의를 하거나 네,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이제 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방법적인 문제가 또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예, 보통 그런 소리가 들리면 네. 뭐 방금 그 영주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위층에서 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위층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구조상 그게 위층이 아니고 또 바로 옆집에서 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대각선에서 들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난 소리인지부터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 항의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첫째 관리사무소에 가지고 이제 일단 이 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 좀 확인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서는 관리사무소는 그 집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시벨도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만약 그게 어떤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밑에 그 소리 나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라든지 네. 뭐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사람 네. 감정이라는 게 뭐 이렇게 갑자기 욱 올라서 무슨 그렇죠. 상황이 예, 벌어지고 예. 험한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예. 관리사무소에 이제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삼자를 통해서 하면 네.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예. 좀 필터링이 좀 되겠군요. 예. 아,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공동주택 그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예. 거기서 이제 어떤 뭔가 나온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이제 법원에 또 이렇게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받아보는 그럼 이제 것도 괜찮은 확실하게 겁니다. 그분한테도 이렇게까지 그렇죠. 결과가 예, 나왔으니까 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 예. 당당하게 더 얘기를 할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애들 키우는 입 저도 뭐 아이들 키웠지만 뭐 조심을 시키는데 잘 되진 않죠. 뭐 처음에 그 항상 발 뒤꿈치를 네. 들고 걷게 하거나 뭐 또는 뭐 매트를 깔아가지고 소리 방음 장치를 하게 네. 하거나 뭐 우리 그렇게 하게 집에서 하는데 저희 집 아닌데요. 네. 막 발뺌을 하고 예. 아니 분명히 저기 소리가 났다고요. 우리 집 아닌데요. 그러면 네. 이거를 어떻게 뭐 요즘에는 핸드폰마다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측정을 한다든지 아, 예. 뭐 데시벨 이거를 뭐 한번 해본다든지. 어플 보니까 그 소음 측정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녹음기를 가지고 이제 매일 날짜, 데시벨 이런 거를 기록을 해두면 일기를 쓰듯이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때 유리한 자료로 증거 자료도 자료로 될 되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얘기할 때도 예, 한번 이런 들어보세요, 있으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넘어 기준을 넘고 있다. 예, 그렇게 항의할 때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항의는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방법은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그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소심해서 예. 포스트잇에다가 네, 저기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아기가 아직 어려서 자고 네.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네. 붙이고 올 때도 있는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문자를 보내거나 네. 자주 보내는 건 그렇지만 문자를 보내거나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는 정도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은 괜찮은데 직접 찾아가 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열어 가지고 욕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그 위법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해서 협박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또 문제가 예. 되네요. 이웃인데 예. 얼굴을 계속 봐야 예.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어떤 내본 경우에는 밑에 있으신 분이 참 끈기가 있으신 분이야. 여기 윗집에 이사 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윗집에 이사 가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네, 똑같이 해줬다라는 그만큼 분노와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분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다라는 그 경우까지 봤거든요. 네. 대단하지 않나요? 아주 뒤끝이 대단하신 것 이사 가지 같은데. 않은 이상은 해결되지 않은 네. 층간소음. 네.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요즘 그 인터넷이나 보면 뭐 TV에도 봤는데 뭐 밑에서 그 어떤 작대기 같은 게 가지고 막 계속 맞아요. 쿵쿵 이렇게 막대로 쿵쿵 천장을 치기도 예. 하고 그 보복용 스피커 이런 걸 또 판매도 하는 걸 봤거든요.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스토킹 범죄로 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집에 현관에 들어가거나 뭐 가택 침입이나 뭐 그런 거 모욕죄가 아니라 스토킹이에요. 예. 어머.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토킹 범죄라 하면 뭐 예전에 남자가 여자 계속 따라다니고 그러니까요. 싫어하는데 따라다니고 이런 게 스토킹 범죄로 생각하는 예. 경우가 좀 많은데 많았어요. 스토킹 범죄라 하는 게 이제 의사에 반해서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어떤 계속적으로 뭐 소리나 음향이나 물건 같은 걸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문자를 계속 보내거나 뭐 막대기를 계속 쾅쾅쾅쾅 치게 반복적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위층에 있는 분이 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